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완산군 최사금의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사도공계의 실제적인 비조 완산군 최사금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그 사도공계 비조인데 그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가지고 기록이 거의 없어요. 기록이 뭐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하지만은 그 이곡, 목은 이색의 아버지 이곡이 지은 그 과거 급제 축하 서문이 그 동문서에 수록되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이곡이 묻기를, 너는 금수저 태어나고 가만히 있어도 과거 안 봐도 저절로 재산 벼슬에 오를 건데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과거는 왜 보냐, 이렇게 그 질문을 했어요. 거기다 이제 대답이 그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이죠. 완산군 최사금은 사도공계 전준채 씨의 비조예요. 1310년에서 15년 요 부분에 태어났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30대 초반 나이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최문도, 양경공 최문도, 그분도 재신벼슬에 올랐고, 둘째 아들 최의리, 이분도 재신벼슬에 올랐어요. 재상에. 그러니까 아버지도 재상, 아들도 재상인데 기록이 아주 별로 없어요. 그 이제 이곡이 지은 그 하최시승 등재시서 동문선에 있는데, 최시 그 시승, 최시승이 문과에 급제한 것을 그 축하하는 시집의 서문하는 그 제목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 이곡이 그 최사감한테 말하기를, 너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재상이 될 건데 과거는 왜 보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예경이 말하기를, 예경은 최사금이에요. 그것이 아니다. 우리 집에는 임금을 섬기고 어버이를 섬기라는 가훈이 있다. 그러나 부귀와 영달은 얻을 수 있는 도리와 얻을 수 있는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귀 영달은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운명이나 도리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찌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욕심을 부리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재상을 하겠다고 욕심을 나는 부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가문은 예부궁 휘균 이하로 잇따라 5대에 걸쳐서 과거에 급제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사도공을 갖다가 예부공 이리 부른데, 예부공이라는 건 뭐냐면 이분이 살아 생전에 벼슬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말하자면 자기 가문을 낮추어서 말하기 위해서 실제 그 사람이 했던 벼슬을 말하는 거죠. 예부공의 아드님이신 문정공 휘보순께서는 충헌왕 때 이름 높은 재상이셨으며 네 차례나 과거를 관장하시어 훌륭한 인재를 많이 선발하시었다. 여기서 이제 고종을 충헌왕 이렇게 불렀어요. 이 고종이라는 거는 묘호인데, 이제 그 고려가 그 원나라 속국이 되기 전에까지는 조종을 붙였는데, 속국이 되고 나서부터는 왕으로 불렀죠. 그런데 이제 고종은 그 속국일 때 아닐 때 왕이었기 때문에 고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속국이 되고 나서부터는 충헌왕이라고 따로 이름이 있었는 거죠. 속국으로서의 이름을 충헌왕이죠. 근데 이때는 이제 그 고려에 아직 몽고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몽고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고종이라고 못 부르고 충헌왕이다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할아버지 문강공은 충손왕 때 재상으로 예문관 대제학을 지내셨다. 이 문강공은 최성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에 이르러서는 어리신 나이에 귀족 가문 자제로 선발되시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양경공 최문도 이분은 그 어린 나이에 귀족 가문 자제로 선발이 돼 가지고 원나라에서 수기를 하셨기 때문에 과거 공부를 하실 겨를이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과거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다 이거죠. 원나라에서 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일찍이 돌아가신 할머니 김씨께서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서 빨리 자라서 과거에 급제하여 가업을 이어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라고 하셨다. 가업이라 그래요. 가업. 그러니까 네가 빨리 과거에 급제를 해서 재상이 되는, 재상으로서 지금 대대로 물려받는 이 가업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애로우신 모습을 지금은 뵐 수 없게 되었지만 그때 하신 말씀은 아직도 귀에 남아 쟁쟁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구구하게 과거에 응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최사금이 과거에 응시한 이유가 뭐냐? 부모에게 효도하고 국가에 봉사해야 한다는 가훈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과에 급제해서 출사하는 그 가문의 전통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과에 급제를 해서 재상반열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 집의 가업이다. 가업을 이어받아야 된다. 그리고 가업을 반드시 이으라고 할머니께서 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유언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과거 응시한 이유는 집안의 가훈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가업을 지키고 할머니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과거를 본 거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전부 전체를 모아서 볼 때 문과에 급제해서 재상에 올라가는 게 내가 태어난 그 숙명이다. 뭐 이런 얘기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어렵게 여겨지기에 술잔을 들어서 권하면서 말하기를, 군자의 가르침을 보면은 옛날로 돌아가서 근본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는 대개 자기가 태어난 뿌리를 잊지 않도록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물며 부지런히 배우기를 좋아하여 기필코 가업을 잊겠다는 사람이야 더 말해 못하겠는가. 이것을 보면 애경은 훗날 틀림없이 입신양명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애경은 최사금을 말하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과거 응시자가 올해는 시험관을 제대로 만났다고들 말하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올해는 시험관이 과거 응시자를 제대로 만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사실을 예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예경은 최사금이죠. 이렇게 이제 이 곡이 평가를 했어요. 최사금은 귀족 자제로 태어났기 때문에 문과급제를 안 해도 음직으로 저절로 재상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과급제자라는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급제를 했어요. 이렇게 명예를 위해서 급제한 사람들이 많아요. 문성공개 전주체시에서도 올당공 최담, 그분도 문과를 봐가지고 문과 하기 전에 벼슬에 나가 있다가 문과에 급제를 딱 하니까 그 해에 바로 사표수고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 얘기는 문과 급제를 벼슬 하려고 문과 급제를 하는 게 아니라 문과 급제자라는 명예만을 갖기 위해서 과거를 본 사람들도 많아요. 가업을 재상으로 이어오고 있는 이 가업을 승계하라는 할머니의 유언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30대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국 재상은 되지 못했어요. 재상은 아들이 됐죠.
본인이 지은 시가 이 동문선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최사금이 지은 유일한 그 기록인 것 같아요. 광양현 망해루 하는 시인데 동문선에 있어요. 최사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양은 망해루. 하늘 멀리 구름돋 폭은 좁고 가벼운 바람에 보리물결이 번뜩인다. 공사라는 거는 이제 공적인 일이죠. 공사 중에 짬을 내서 한 번 다락에 오르니 느껴지는 임금의 은혜에 머리를 조아리네. 오원절구인데 이게 다예요. 이상 이제 완산군 최사금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번에는 그 사도공개 전주채 시의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완산군 최사금의 아들 그리고 손자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